지금부터요, 어디로 보시냐면, 민법 총칙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모두 이제 10문제지만, 문제 자체는 10문제인데, 이제, 양 자체는요,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한번 보시면, 민법 총칙은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을 뭐라고 한다? 승낙도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 해서 하나의 논점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일치를 하죠. 그럼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인행위예요. 이런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이렇게 생기죠. 이런 의무가 있는데 대금을 뭐 할 수 있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 법률 효과는 다른 말로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물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고 권리의 객체 이 권리의 객체로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고용계약이요. 고용계약의 경우는 목적, 대금하고 뭐죠? 목적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계약은 뭐가 없다? 목적물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 관계를 뭐라고 하냐?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법률 관계는 뭐가 비교가 되냐?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법률 관계를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원인행위 있죠? 이 원인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채권행위는 뭐냐?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하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무를 이행하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린 것을 의무불이행,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애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손해배상 이것을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에 문제를 남기는 것인데 의무부담행위는 누구죠? 569조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의무부담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권행위를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분행위요. 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 이러한 처분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효가 되고 의무부담은 그것은 의무가 권리가 없어도 누구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이런 물권행위는 뭐가 있냐? 소유권을 이전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양도라든가 채권양도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형성권의 행사죠. 그러면 형성권의 행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죠. 그래서 뭐냐, 물권행위, 즉 물권행위는 저작권 설정, 지작권 설정,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이런 것을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는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의 양도, 그 다음에 형성권의 행사, 이런 것들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봐.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에서는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 사실은요. 먼저 뭐가 있냐? 용태하고 뭐가 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용태는 뭐냐? 인간의 정신작용이고 사건은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사건에서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경과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 이 시간의 경과가 취득시효가 있죠. 취득시효, 시간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생과사, 죽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뭐란다?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태가 있죠. 이 용태라는 것은 뭐냐? 외부적 용태가 있죠. 이 외부적 용태를 뭐란다?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가 있고, 이 내부적 용태는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가 있는데 그 관념적 용태에 선이다, 악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고, 외부적 용태를 뭐란다?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적법한 행위하고 무슨 행위가 있냐? 그것을 위법 행위가 있죠. 그래서 이 위법 행위는 뭐가 있냐면 그것은 불법 행위라는 거 있죠. 그래서 불법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적법 행위는 뭐가 있냐? 적법 행위는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준법률 행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법률 사실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하고 비교하는 것.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고, 준법률 행위다. 이것은 법률 효과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고,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당사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로, 즉 의사표시대로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표시가 있으면 한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두 개가 있으면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면은 그것을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은 취소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없는 것은 유언이나 유종이나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냐?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사실행위는 뭐가 있냐면 순수 사실행위하고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순수 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모조물 선점, 물건의 인도, 사부선물, 혼합사실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의사의 통지, 또는 뭐가 있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 감정의 표시는 뭐가 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의사의 통지는 아무튼 뭐가 있다? 채고라든가 거절, 의채거.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이죠. 통지라든가 승낙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걸 뭘 물어보냐? 준법률행위를 찾으시오.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냐? 무슨 채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가 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취소가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시험 나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채고라는 말이 아니어도 채고인 것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이행의 청구요. 그러면 이행의 청구라는 것은 독촉이죠. 빨리 돈을 갚아라. 이 말은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채고라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승인이란 말 있죠? 승인은요. 승인은 어떻게 하냐면 소멸시효 완성 전,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것이 있고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전이죠. 완성 전 채무 승인이다. 이것을 우리 이것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성 후죠.
완성 후에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승인이어도 완성 전의 승인이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완성 후냐. 그래서 여기서 완성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고, 완성 후에 하는 것은 의사표시. 이 두 가지가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뭐가냐, 이 감정의 표시 용서 이거 있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한대. 대리가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대리가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실행위는 뭐가 안 된다?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투자 상담사 기억나나요? 투자 상담사 대리가 안 되니까 표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여기에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런데 감정의 표시 용서는 대리로 할 수 없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을 글자들이 다 두 가지로 똑같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행위는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알죠?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 뭘 해야 된다? 암기를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오냐? 법률 요건이잖아요. 이 법률 요건, 법률 행위에는 이 원인 행위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가 먼저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무관리, 여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준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률 다음 중에서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법률 효과는 여기 목적이고 결과잖아요. 다른 말로 이것을 내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죠. 그럼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하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것하고, 그러면 이 법률 규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법률 행위는 뭐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여기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이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의사표시가 방향이죠.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 한 개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 행위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두 개이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이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합동행위다. 그러면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법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 보면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조합계약, 다 계약은 다 뭐냐?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관리 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있죠. 다음 주에 또 뭐라 하냐? 다음 주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것은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효과를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 청구하고 대금 청구를 법률 효과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 법률 효과는 등기 청구만 얘기해.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를 찾으시죠. 그러면 등기 청구이요.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것은 등기 청구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효과라는 것은 대금 청구하고 등기 청구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가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법률 요건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여기 매매계약, 4번 매매계약. 계약은 법률 요건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등기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여기에서는요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세 가지죠.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여기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뭐죠?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게 이제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먼저 채권자하는 것을 뭐란다? 면제라고 하고, 채무자하는 것을 상계라고 얘기해요. 딱 끊어. 그 다음 또 두 번째는요. 무건들에서 본인이 한 것을 뭐란다? 추인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뭐란다? 철회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뭐가 있다? 동의. 그 다음에 취소, 해지.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 나오냐?
아예 그냥 요즘 최근에는요,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언, 유증, 재산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이게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면 면제, 채무자가면 상계. 무권들에서 본인이 하면 주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차례권. 그 다음에 동의권,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요하지만 사실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부가 다 뭐다?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단독행위는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어느 한쪽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먼저 여러분요, 단독행위는 뭐죠? 단독행위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의사표시가 몇 개죠? 한 개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형성권은 뭐다? 그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죠? 이러면요.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형성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런데 뭐는 해야 돼? 의사는 표시해야 돼.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형성권으로서 말로 하는 거 여기서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추인권이 있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있죠.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죠.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해제권은 단독행위에서 의사표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할래 말래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돼? 소멸한다.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죠?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예약은 뭐한다?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요.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을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할 수가 없지만요. 단독행위인 것도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바로 그게 뭐다? 합의해제란 말이죠. 해제권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인 해제권을요.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합의. 그걸 말한다. 해제 계약.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인가 이러면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출연행위. 출연행위가 뭐냐? 비출연행위가 뭐냐? 출연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의 재산을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뭐 하는 거? 업시키는 거죠. 이 출연행위는 뭐가 있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하고 뭐가 있어? 무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유상뿐만 아니라 무상행위도 출연행위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유상 뭐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등기 해주면 자기의 재산은 다운되죠. 상대방은 뭐가 된다? 업되죠. 이러면 무상행위죠. 무상은 뭐다? 증여죠. 증여. 증여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은 뭐가 돼요? 업되죠. 그러니까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합해서 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연행위와 비교가 되는 게 무슨 행위다? 비출연행위죠. 이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은 다운됐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재산만 다운되는 것을 비출연행위라고 그래요. 비출연행위의 대표적인 바로 뭐다? 대리권 수여행위다 이 말이죠. 대리권 수여행위. 여러분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러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한테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 대리권을 줬다고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고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하고 이 대리권 수여행위는 비출연행위면서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있죠. 이 대리권 수요하고 숙분행위가 같은 것이에요. 알죠? 방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물론 또 여러분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하고 하는 것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있다. 주된 권리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다.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런 구별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요.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을 하죠. 이런 권리가 변동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뭐랬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권리가 뭐란다? 변경하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무슨 말이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으면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죠. 그러면 갑의 권리가 뭐란다? 소멸하죠. 을의 권리가 뭐한다? 발생을 하죠. 발생. 그래서 권리가 갑에서 을로 뭐가 된다? 변경을 하죠. 이렇게 변경. 이것을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팔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생은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럼 원시 취득은 어디에 있다? 소유권 부분에 있다. 소유권 부분. 소유권 부분. 뭐가 있다? 처음부터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여기까지. 소유권 부분에 있는 것을 원시 취득이고 여기다 하나 더 구제한다면 건물에 뭐가 있다?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발생에서 또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승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전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승계 측에서 뭐가 있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승계가 있다?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설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준다 이 말이고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설정은 나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설정은 일부만 주는 것이고 이전은 전부 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 다 주는 것이고 설정은 일부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소유권에다가 뭐라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 이것을 우리는 설정적이다 이런 말이죠. 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한테 바뀌는 거. 이것을 뭐란다? 이전적이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뭐가냐? 특정 승계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포괄승계. 포괄승계 뭐가 있죠?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특정 승계는 뭐가 있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요.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 즉 매매는 특정 승계면서 매매는 이 둘 다가 어디서 왔죠? 이전적 승계였죠?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특정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포괄 승계는 뭐냐? 상속은요.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고 상속이라는 것은 매매는 특정 승계고 상속은 포괄 승계다. 이 말만 빼고 둘 다 무슨 승계다? 이전적이고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적이죠. 설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의 저당권, 소유권의 지상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전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데 반해서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대로를 전부 다 준다, 일부만을 준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변경이죠. 변경은요 뭐가 있다? 먼저 주체의 변경이 있죠. 주체가 뭐죠? 갑의 을한테 집을 팔죠. 그래서 을한테 등기해주면 을이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갑의 권리가 소멸하죠. 갑에서 을로 주체가 변경됐죠. 주체. 그 다음에 여기 뭐냐?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내용의 변경은 질적인 변경이 있고 양적인 변경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의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의 차이는 뭐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에요. 효력. 이런 경우 우리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하고 1번 저당권자가 어디가 더 좋아? 1번 저당권이 좋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손위가 승진하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작용,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질적하고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질적은요 목적물을 여기서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목적물이 멸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이것을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죠. 그러면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양적은 첨부죠. 첨부요. 첨부로 뭐죠?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1층에다가요 2층 옥상에다가 뭐죠? 증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부합이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돼서 늘어났죠? 알죠?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 불타버렸다. 양이 줄어들죠. 그것을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냐? 질적 변경은 내용의 변경이고
양적 변경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이 어떻게 한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 뭐예요? 목적물이 멸실하잖아요. 멸실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 그래서 여기요. 소유권 있죠? 소유권은 뭐 한다? 소멸하죠? 그런데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화재 보험금이 나오죠? 그러면 그 화재 보험금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죠?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하죠? 물상대위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상대적이죠? 그러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대는 이걸 얘기하죠, 봐.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죠? 그러면 이 건물을 파면 갑의 권리는 소멸하고 의뢰의 권리가 발생하죠?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는 있지만 건물 자체는 있지만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건 건물은 있고 건물 자체가 없다? 그럼 뭐라 한다?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권리 변동인데요. 특히 여러분 권리 변동에서는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 승계이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이고 그 다음에 뭐다? 승계치능이다. 이렇게요. 여기요. 특정이죠. 특정.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다 똑같으니까 특정성은 매매죠. 매매는 특정이고 이전적이면 승계다.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상속은 여기에서만 다르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하다? 동일하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 이제 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가 어떻게 하냐?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갑하고 을하고 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뭐를 한다? 성립해야죠. 성립. 그래서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요. 특별한 성립 요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 특별 성립 요건이 바로 뭐냐? 바로 요식행위더라. 이 말이에요.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더라. 이 특별 성립 요건의 대부분이 다 어디가 있다? 그것은 뭐죠? 우리가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거든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다 요식이에요. 알죠? 가족법.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있다? 가족법상이요. 가족법상은 대부분이 다 요식이에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법인 있죠?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에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알죠? 여기 보면 가족법상에 뭐가 들어가냐? 유언 들어가. 유언. 알죠? 이미 여기 안에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죠? 법원에서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권 설정하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요물성이라고 해서 질권 설정, 물건을 반드시 인도를 해야 돼. 인도. 알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뭐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일반이죠? 그럼 일반은 뭐가 있죠? 먼저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목적이 있고,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99%의 경우는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족법상 행위로서 뭐 유언이라든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요, 이 모든 건 다 갖추었을 때 우리는 것을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하나라도 아웃되죠? 그러면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라고 하고, 불성립의 경우는 차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면 그때 뭐를 본다? 효령 요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효령 요건은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령 요건이 있고, 특별한 효령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효령 요건이 뭐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었나?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죠? 대리권이 존재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조건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도래해야죠. 그래서 대리권이 존재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해야 돼.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뭐가 있죠? 먼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뭐가 있을 것? 행위, 의사능력이 있고, 의사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한 능력자. 그럼 있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다. 유효. 없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법령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목적. 목적은 먼저 뭐가 된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 목적은 가능성이 있고. 목적은 뭐 한다?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웃된다?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었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 의사표시는 107조, 비진이 108조, 통일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기강박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7, 108조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9조, 110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죠? 여기 봐.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죠, 효력. 법령이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있죠? 효력 요건에 왔을 때 착오로서 취소를 해. 그러니까 법령이가 불성립하죠? 불성립하면 처음부터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대리권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목적에서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법성에서 뭐를 했죠? 우리가 여기 보면 대리권에 보면 표현대란 말이 나오잖아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를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그 총유 있죠, 총유. 총유에서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총유물을 처분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표현대로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에서는 뭐냐면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차고나 사기강박이죠. 차고나 사기강박을 해가지고 차고나 사기강박을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차고나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여기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우리가 이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볼 수 있는 뭘 얘기하냐? 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와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을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한다? 제한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법에서요, 이제 민법 총칙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다루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특히 여기서 보면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성립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시됐다. 원시적 불능. 알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이 멸시됐다.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민법 총칙에서요, 아주 기초적인 것에 해당하긴 하지만 가끔 시험은요,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목적 있죠, 목적.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뭐가냐면 법률행위 해석을 바로 들어가서 뭘 보냐? 107, 108, 109, 110조. 알겠죠?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지금부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목적 여기서부터 포함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